당신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저에 대해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군요.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건 제가 당신의 의문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길 바라서인가요? 효광님, 상대의 마음을 언제든 읽을 수 있다니 조율이란 능력은 정말 편리하네요. 후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융도 장군의 재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잔기술에 불과하죠. 선조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왔음에도 장군께서 모습을 감추고 계시는 건 좀 실례가 아닌가요? 죄송하네요. 갑자기 사라지는 이 버릇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죠. 실례가 되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뭐 정말로 궁금하다면 조율을 통해 직접 답을 찾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지 않으리란 걸 아실 텐데요. 게다가 당장은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 없다뇨? 지금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저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잡음들은 차단할 수가 없어요. 제 의식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억누르는 것만으로도 벅차죠. 그렇군요. 아까 히메코 씨와 대화할 때 제가 여러분의 사적인 교신에 끼어든 것도 그 이유였겠네요. 제 조율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이 가면이 제 능력을 왜곡시켰죠. 제 생각은 달라요. 통제 불능은 일시적인 거고 그 가면은 당신의 힘을 강화하고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화합이 내린 조율의 힘인데 어떻게 활락이 마음대로 그 권능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활락이 이 권능에 더 많은 연료를 주입한 걸지도 모르죠. 제 생각엔 이 가면이 아련자와 이상낙원의 모든 존재를 하나로 이어 이곳에서 같은 운명의 길을 걷는 이들의 힘을 끌어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당신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타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죠. 당신의 조율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미 그 선율의 중심이 된 거예요. 장군께서 정말 큰 선물을 주셨군요. 이렇게나 귀중한 선물을 하필이면 제 얼굴에 씌우시다니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네요. 이유라면 아까 설명해드리지 않았나요? 저와 관련된 이유라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건 장군님 자신과 관련된 답변이에요. 미래를 통찰하는 옥걸 장군께선 왜 이 가면을 직접 쓰고 가면이 주는 힘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로 꾸며낼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조율뿐이죠. 썬데이 씨, 강화된 조율의 힘으로 이 답변의 무게를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효강님. 아, 제 어깨 위에 앉아있는 이 새가 조율 감응력을 구현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이는 사람들 머리 위의 표식이 장군께서 말씀하신 길흉계인가 보군요. 맞아요. 천궁장군이 되려면 천홍봉전, 천궁수모, 수사위령 이렇게 세 가지 의식을 거쳐야 하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로 부절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옥궐장군이 됐을 때 받은 천궁위령은 시륜 천치명왕이에요. 천궁 칠상 중 수렵의 시야를 대표하고 예지와 결단, 자제력을 상징하죠. 그 덕분에 전 운세를 읽을 수 있는 관자재의 눈을 얻게 됐어요. 이 세계에 도착한 날부터 제 눈에 비친 모든 행인의 머리 위엔 붉은 흉괴가 떠 있었고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늦어도 며칠 안에 엄청난 재변이 닥칠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 저 멀리서 피어오르는 붉은 빛은 이상낙원 모두의 흉괴가 모여 만들어진 불꽃이랍니다. 그러니 이 가면은 더욱 장군께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강화되면 점괘 결과 속 죽음의 징조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썬데이 씨, 점술가에겐 2번 점치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페나코니의 점술가들도 타로를 봐주기 전 손님들에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점을 볼 수 없다는 주의를 주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래를 점치는 건 본질적으로 관측과 계산의 일종이자 미래에 대한 간섭이에요. 점을 칠 때마다 혼란스럽고 불분명한 미래가 어떤 확정된 결과로 붕괴하게 되죠. 그 결과가 각자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이상낙원으로 올 때만 해도 전 환월 게임에 직접 참여할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가면을 손에 넣은 순간 그걸 착용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깨달았죠. 이 기묘한 기물을 쓰는 순간 관자자의 눈은 시야의 한계를 초월해 이 세계에 널리 퍼져 시륜천치 명왕은 초당 수백억 번에 걸쳐 중생들의 미래를 판독할 거예요. 당신의 두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건가요? 네, 전지천군이 천도를 설파하며 운명의 순간이 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가면을 쓰면 전 이상낙원의 누스가 되어 여러분을 직접 어둠의 운명으로 밀어넣고 정해진 죽음의 함정에 가둬 구원의 희망조차 사라지게 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시험을 통과했네요. 이번 판 아직 신락 같은 기회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궁금해지는군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상낙원 생명들의 기lum과 운명은 본디 장군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열차와 컴퍼니는 그저 당신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죠. 선주의 사절이시지 않습니까? 한 천공 장군이 여기서 목숨을 잃을 것이란 징조를 예견했다면 언제든 배에 올라 철수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기 남아 저희를 돕고 이 세계가 막다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건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본좌에겐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런 거칠애로는 페나코니의 전 주군인 당신을 속일 수 없겠네요. 그럼 이런 이유는 어떨까요? 은하열차는 파멸에 맞서 싸워 수많은 공을 세웠고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책을 맡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큰 재앙에 빠지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제발 봐주시죠. 전 외교적인 말솜씨와 거리가 멀거든요. 썬데이 씨,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이상낙원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고 화가 있는 곳에 복이 기대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이들의 행운은 종종 다른 이들의 불운을 초래하고 어떤 이들이 마주한 막다른 길에는 또 다른 이들의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해요. 삶과 죽음이 수없이 뒤바뀌고 기륭이 교차하는 이 위험한 곳이야말로 제게 오히려 완벽한 승부의 장소로 보였어요. 누구와 승부를 가리는데요? 신이요. 썬데이 씨는 30년 전 방호 혈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쟁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장군께선 지금의 이상낙원이 당시 방호 선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30년 전 풍요의 흉물 연합군이 전선을 뚫고 방호 본토로 쳐들어왔었죠. 흉물들은 활성화된 요사스러운 별을 깨워 방호 선주를 침몰시키려 했어요. 연맹은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위험한 전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제3회가 제안한 계획을 채택해 가문경이라는 관측장치로 천궁에 구원 신호를 보내 빛의 화살로 요사스러운 별을 격추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문경을 조작하는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었죠. 설마 장군의 사매가
아니요. 스스로 목숨을 바친 분은 제게 점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었어요. 당시 옥골의 태복이셨던 경천 선생은 그 장치 조작 권한을 가진 유일한 중신이셨죠. 그분은 천명을 받아들이시고 다음으로 향하셨어요. 그와 함께 사지로 떠난 건 당시 감운경을 지키던 전대 요청 장군 월하와 그녀가 이끌던 청구군 병사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전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10방 광영법계를 가동해 몇 번이고 계산하고 몇 번이고 점을 쳐봤죠. 전 수많은 가능성을 상징하는 별빛이 법계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그 빛은 희미하게 깜빡이다가 결국 신의 깊은 사색에 잠긴 거대한 그림자에 삼켜져 천개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제야 전 제가 스승님과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돌이킬 수 없는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빛의 화살이 떨어질 때 그들은 저 그리고 그 요사스러운 별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죠. 고작 적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를 희생시킨 건가요? 헤나코니인에게 이런 일들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겠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저에게 평가할 권리는 없다는 건 압니다. 페나코니 창시자들은 아마 그 무력함을 이해할 수 있을 테죠. 잔인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제 임무예요. 그렇기에 전 그들의 희생을 목격하고 기억해야만 해요. 빛의 화살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며 선주연맹이 에이언즈의 행동 궤적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 생각은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을 밝혀주었답니다. 이 차갑고 매정한 은하 속 절망적인 막다른 길에서 한 줄기 생존의 기회를 얻으려면 에이언즈의 개인만이 유일한 희망이죠. 저희는 천체의 운행을 바라만 보는 무력한 개미가 아니랍니다. 저희가 보잘것없는 운명의 일부를 바쳐 그들의 궤적을 만들어낸 거죠. 위대한 에이언즈도 저희의 의지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이 이상낙원에서 하고 싶은 일인가요? 네, 전 제가 직접 묻어뒀던 가능성의 별빛을 움켜쥘 겁니다. 30년 전 방호전쟁에서 한 명의 장군이 죽고 한 명의 에이언즈가 강림했던 것처럼 말이죠. 운명으로 정해진 죽음의 징조를 패로 삼아 운명을 조종하는 걸 즐기는 신을 게임에 초대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신을 제 점괘 속으로 초대해 은하의 미래를 위한 대결궤를 뽑아내고 말겠어요. 썬데이 씨, 한때 질서의 신조에 올랐던 당신이라면 이런 망상을 이해하시겠죠? 저희의 공통점은 망상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되살린 건 심연 속에서 이미 눈을 감고 죽은 신이에요. 장군께서는 어떻게 그 변덕스러운 에이언즈가 당신의 망상에 이끌릴 거라고 확신하시죠? 혹시 이런 환락의 신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하가 존재의 나무 높은 가지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별들은 기계처럼 차갑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의미는 공허했다. 오직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그의 미소를 자아냈다. 썬데이 씨, 대답해 보시죠. 아하는 왜 웃었을까요?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우주라는 무대 앞에 관객이 나타난 걸 봤기 때문이겠죠. 보기보다 훨씬 유머러스한 면이 있으시네요. 점수를 더해 천지에는 49가지 길이 있고 인간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는 끝없이 어둡고 무지한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죠. 우주와 신들이 저희에게 수수께끼를 던졌지만 저희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종말이 아닌 다른 답을 줄 겁니다.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설마 또 말도 없이 떠나시려는 건가요, 장군?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직접 운명 속에서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낼 거예요. 히메코시 일행이 간 그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붉은 빛이 그쪽 하늘을 물들였으니 그곳이 흉이겠죠. 낙원의 첫 번째 재경이 거기서 시작될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출발하기 전 장군의 묘책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부탁드릴 걸 그랬네요. 됐어요.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농담이었을 뿐이니 이번만 봐주도록 하죠.